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확 흔들렸을 때 다들 그랬잖아요. 유동성이 말라붙었다. 고래들이 다 떠나고 있다고요? 네, 그런 분석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JP모건 리포트를 보니까 진단이 완전히 달라요. 시장을 짓누르던 디리스킹,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 줄이는 흐름이 거의 막바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바닥이 얼마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 리포트는 그런 가격 예측이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지난 몇 달간 시장을 이렇게 짓누른 매도 압력의 정체가 도대체 뭐고 또 왜 그 힘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지를 아주 구조적으로 파헤쳐보자는 그런 제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됐던 팔아야만 했던 이유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를 찾았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오늘 이 JP모건의 분석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핵심적인 단어, 디리스킹. 이거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JP모건 같은 기관들이 쓰는 뭐랄까 좀 세련된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닉셀링, 그냥 무서워져 막 다 던지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완전히요? 네. 패닉셀링이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려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탈출하는 거라면 디리스킹은 몇 달 뒤에 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니까 미리 짐 좀 빼놔야겠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감정적인 투매가 아니라 지극히 계산적인 포지션 관리인 거죠. 비유가 진짜 확실히 와닿네요. 혼란스러운 도망이 아니라 계획된 이사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JP모건은 이 계획적인 이사를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첫째,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말에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과하게 쌓아뒀던 포지션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둘째, 이건 뭐 다들 보셨을 텐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눈에 띄게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죠. 맞아요. 매일같이 빠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ME 작물 시장이나 무기한 선물 같은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격적인 베팅을 줄이는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아주 체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디리스킹 국면이라고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서워하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작년 4분기에 좀 과열됐던 것 같으니까 슬슬 수익 실현하고 비중 좀 줄여놔야겠다. 이런 아주 이성적인 판단이 ETF, 파생상품 시장 전반을 지배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이 움직임이 어느 한쪽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기관과 개인, 현물과 파생시장이라는 여러 주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에요. 구조적인 변화였다. 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네네. JP모건 리포트를 보니까 2025년 12월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에서는 그렇게 돈이 줄줄 샜는데 바로 그 똑같은 시기에 글로벌 주식 ETF로는 오히려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이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통념대로 유동성이 말라서 모두가 위험 자산을 팔고 현금을 줄여는 분위기였다면 당연히 주식 ETF에서도 돈이 빠져나갔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주식도 위험자산이니까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와,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다들 암호화폐 시장 돈 다 빠진다고 걱정할 때 사실 시장 전체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이 그냥 이사를 갔던 거고요. 암호화폐라는 집에서 나와서 주식이라는 집으로요? 정확합니다. 와,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공포에 질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시장 자체를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유독 암호화폐 비중만 콕 집어서 선택적으로 줄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뭔가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된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암호화폐에만 집중됐던 매도세가 2026년 1월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JP모건은 어떤 데이터에서 그 변화의 신호를 읽어낸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지표에서 매도 압력의 바닥 따지기,
영어로는 버터밍 아웃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바닥 따지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바닥은 가격의 최저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팔려는 힘이 거의 소진돼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팔 사람은 이제 거의 다 팔았다는 신호들이군요. 그 첫 번째가 역시 ETF 데이터겠죠? 짜드는 것처럼요. 그렇죠. 쏟아지던 폭우가 잦아들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수준으로 바뀐 거죠. 두 번째는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입니다. 아, 기관들. 네, 여긴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여기서도 매도 포지션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정리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측됐습니다. 기관들은 일단 팔기를 멈췄다는 신호군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나요? 그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도 과도하게 쌓였던 매도 포지션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와, 기관과 개인이 참여하는 각각의 시장에서 마치 짠 것처럼 동시에 이제 그만 팔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가격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양대축인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서 팔려는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JP모건은 가격이라는 현상 뒤에 있는 이 수급 구조의 변화에 주목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가격은 수급의 결과물일 뿐이죠. 그 원인이 되는 매도 압력의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장 전체가 계획적으로 움직이려면 분명히 뭔가 방아쇠, 트리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죠. 도대체 2025년 4분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들 그렇게 갑자기 포지션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JP모건은 그 결정적인 계기로 MSCI의 2025년 10월 10일 발표를 콕 집어서 지목합니다. MSCI요? 네, 그날 MSCI가 홈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공지 하나를 올렸거든요. 바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 이걸 DAT 코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들을 글로벌 주가 지수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DAT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어떤 회사들인가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금고에 달러나 원화 같은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잔뜩 쌓아둔 상장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지수 규칙을 만드는 MSCI 입장에서는 잠깐만, 이 회사는 기술 기업이야?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금고야? 하고 정체성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 모호함이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겁니다. 이제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만약 이런 회사들이 MSCI 같은 글로벌 주요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 그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따라가는 수많은 패시브 펀드들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회사들 주식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내다 팔아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강제 매도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와, 이건 주가가 얼마든 시장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쏟아져 나올 매물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10월에 이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저 거대한 폭탄이 터지기 전에 내가 먼저 팔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작년 4분기 드리스킹의 핵심 동력이었다는 게 JP모건의 분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판 게 아니라 앞으로 거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게 거의 확실시되니까 미리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시장을 지배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MSCI가 정말 이 회사들을 지수에서 빼버렸나요? 다행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습니다. MSCI가 최근 2026년 2월 정기 리뷰에서는 이 DATCO들을 즉시 지수에서 제외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네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걸 리스크의 완전한 소멸로 보면 안 됩니다. MSCI가 여기서 딱 잘라서 너희 통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일단 이번엔 넘어가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처럼 비영업 자산을 많이 가진 회사들을 어떻게 분류할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게 하면서 숙제를 남겨둔 셈이죠. JP모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임시적 안도감에 가깝습니다. 폭탄이 해체된 게 아니라 폭발 타이머를 잠시 뒤로 밀어둔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도 당장 2월에 패시브 펀드의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가장 급하고 확실했던 공포는 사라진 셈이니 1월에 매도세가 잦아든 것도 이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크고 구조적인 불확실성 하나가 일단 뒤로 미뤄지면서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제 가격 그래프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JP모건의 분석 틀을 빌려와서 우리만의 시장 건강검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5가지 지표의 추세를 꾸준히 지켜보시면 시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 시장 건강검진 좋네요. 첫 번째 검진 항목은 뭔가요? 첫째는 역시 ETF 자금 흐름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로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아니면 다시 빠져나가는지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간 데이터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간 단위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CME 선물 포지션입니다. 이건 기관들의 뇌파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파 검사요? 네, 주로 기관들이 이용하는 시장이라 그들이 앞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위험을 회피, 즉 해지하려고 하는지 소위 스마트머니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곳이죠. 기관들의 뇌파 검사. 재밌네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세 번째 항목인 파생상품 포지셔닝입니다. 특히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무기한 선물 시장의 펀딩 비율 같은 걸 보면 되는데요. 이건 시장의 스트레스 지수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스트레스 지수. 네, 이 지표가 과도하게 뜨거워지면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안정적이면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알겠습니다. 혈액순환, 뇌파, 스트레스 지수까지 봤고 네 번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던 그 변수겠군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MSCI 같은 지수 사업자들의 동향입니다. 이건 외부 환경 위험 요인 검사합니다. 아하, 잠시 미뤄둔 DAT코 분류 기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지 혹은 다른 지수 사업자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건 시장 내부가 아무리 좋아도 갑자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변수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실제 시장 유동성 지표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기초 체력 검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초 체력. 네, JP모건의 분석처럼 정말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악화되고 있는지를 여러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와, 정리가 완벽하게 되네요. ETF 흐름으로 혈액순환을 보고 CME 선물로 기관의 뇌파를, 파생상품 시장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MSCI 동향으로 외부 위험을, 그리고 각종 유동성 지표로 기초 체력을 점검하자. 앞으로 누가 시장 망했다고 하면 이 5가지부터 딱 체크해보면 되겠군요. 오늘 논의를 정리하자면 디리스킹이 끝났으니 이제 무조건 상승장이 온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 있어요. 다만 지난 몇 달간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가장 큰 구조적 압력, 즉 MSCI 발 강제매도 공포라는 태풍이 일단 지나갔다는 중요한 신호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격의 등락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 그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의 균형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풍이 지나갔다고 바로 해가 쨍쨍 뜨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비바람에 집이 날아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MSCI 이슈처럼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했던 이유가 잠시 사라진 지금, 시장은 과연 다음 상승을 위해 어떤 새로운 사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 나서게 될까요? 그 새로운 서사가 무엇이 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앞으로 시장을 한 발 앞서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